JN은 네. 모델빨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모델빨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델빨이에요. 네. 이거 피사체 빨이에요. 자, 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 요즘에 제가 로켓 베타 유니버스라고 모 채널에 나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 네. 영상 작가 영상 감독님 제이님 모셨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인입니다. 네. 제이입니까? 네. 끝이에요? 아, 네, 비주얼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제가 셀프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진하고 영상, 사진하고 영상. 근데 뭔가 그런 거 하면 멋있는 것 같아. 기획,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서 하는 올인원 원스타 비주얼 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엔입니다. 자, 이게 사실 제이님이 유튜브 채널을 한동안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죠? 그쵸, 과거죠. 과거에. 네, 과거죠. 근데 어쩌다 사업에 뛰어드셔가지고. 네. 아, 네. 회사를 조그맣게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유튜브에 소홀해져서 네, 유튜브가 요즘에 아주 잘 올라오지 않고 있죠. 네, 이제 다시 올해부터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이님을 기억하시기로 굉장히 이제 모델풀이 넓으시잖아요. 그쵸, 네. 많은 그래서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제이님을 모셨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였나? 그래서 아니 형 어떻게 그 많은 모델들을 알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인 형이 말해준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어떻게 모델 풀을 넓혀가는가에 대해서 좀 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모셨고요. 일단 영상도 하시고 사진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시작은 사진이지 않았나요? 맨 처음에 시작한 건 사진이죠. 네. 원래 전공은 사진이 아니시잖아요. 전공은 딴 거였지. 네. 어떤 거였죠? 전공은 간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호학. 네, 미국에서 널싱을 전공을 하고 일을 하다가 네, 한국에 왔죠. 어떤 계기로 사진 작가가 됐나요? 사진 작가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뭐 적당히. 네, 그 사진을 하게 된 계기는 딴 게 아니라 나중에 카메라를 먼저 샀는데 일 때문에 네. 카메라를 산 김에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예쁜 사진 찍어줘야지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지방이시지 않았나요? 그 당시? 전주였죠. 그때 당시 네. 직장이 전주였고 집도 전주였고 그때 전주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인스타랑 맞물려 가지고 그때 사진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SRR 클럽. 그래서 일명 가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가 주로 이제 그 사진을 포스팅하는 곳이었는데 뭐 네이버 사진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닫혀 있는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이제 뉴비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고 SLR 클럽도 그때 당시에 그 레이싱 모델들 위주로 해서 출사하셨던 분들이 일명 가려고 미친 듯이 피 튀기는 경쟁을 했을 시기였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젊은 세대가 이용을 하는 막 핫한 인스타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인스타 이제 초창기 하다 보니까 좀 팔로워가 많이 많아졌죠. 좀 초창기에. 네, 그게 한 몇 년쯤이었나요? 그게 한 2015년 정도 됐을걸요. 아마 15년 15년 정도? 네. 15년 정도. 근데 지금 제이님은 또 그 핫한 레이싱 모델들하고 또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전에 그 지금 오래돼서 레이싱계에서 이제 선배들 정도만 알고요. 그 밑에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선배들? 송주아 씨, 송주아 씨가 네. 어떻게 보면 대들뻔 어딜 가도 맏언니인데 주아랑은 그냥 거의 그 남매 호영호제 하는 사이인가요? 브라더죠. 주한. 미안해 주아야. 브라더지. 브라더. 어차피 이거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 듣고 옮긴다고. 브라더지. 맞아요. 뭐 항상 이제 칭찬을 하시고 저도 같이 한번
촬영장에 데리고 와주셨잖아요. 기억이 그때 안 나. 덕분에 소개받고 뭐 어쨌든 덕분에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제이님이 지금 그 되게 많은 모델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쁜 모델하고 작업을 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지금은 이제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셨겠지만 뭐 비슷한 거 똑같이 겪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그 미천한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일단은 그 누구도 그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도 없고 그 사진이 뭐 예쁜 사진도 아닐 경우가 많아서 그걸 보여주면서 저 사진 찍는 사람인데 제 마루타가 되어주세요, 실험체가 되어주세요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흔쾌히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란 얘기죠. 특히나 이제 모델을 꿈꾸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커리어를 잘 쌓고 싶은데 포트폴리오 잘 뽑고 싶은데 그거를 처음부터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포폴도 없는 사진, 속된 말로 개떡같이 찍는 사진사랑 찍었을 경우 득보다 해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럼 그렇죠. 결국은 모델의 퀄리티를 처음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사진의 퀄리티와 스타일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무수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보면은 완벽주의자 분들 계시는데 제 주변에도 많은데 완벽하게 가려고 이거를 굉장히 공을 들여요. 근데 그 태도는 좋긴 한데 그거의 단점은 이 횟수가 너무 적어서 한 사이클을 도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보면은 유튜브도 되게 공들여서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 사이클 하나 완성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조건이 뭐냐면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N수를 높이기로 해서 사이클을 좀 빨리 가되 어느 정도 통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또는 저랑 개인 작업한 모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고 그거를 사이클을 미친 듯이 돌리자, 그 N 회차를 미친 듯이 돌리자 컨셉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더니 그 사진이 이제 스타일이 조금 더 트렌디하고 여자들이 원하는 거에 이제 계속 클릭 수정 들어가는 거죠. 수정에 개선이 되다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진 퀄리티가 올라왔을 때 모델만 안 이뻤을 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충분히 예쁜데 초창기 모델분들은 안 이뻤단 말인가요? 이렇게 암살을 한다고 잠깐만. 네. 매력이 넘치셨는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어느 정도 그 일정 퀄리티 올라가는 이제 모델님과 이제 그 개인 작업은 어느 정도 해놓은 뭔가 있어야만 그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제가 지금도 겪는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신생 회사다 보니까 네. 뭐 실력을 떠나서 일단 누구랑 작업을 해왔냐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포토그래퍼도 이제까지 어떤 작업들을 해왔고 얼마나 믿을만하고 어떤 퀄리티를 뽑아내느냐가 인스타그램이든 포트폴리오든 어디든 타임라인에 맞춰서 딱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조금 안심하고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가 되는 상황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같이 하시는 이제 김 감독님, 김 비디오님과 저도 인스타 피드를 정리하고 나서부터 모델들한테 이런 거 할 건데라고 하기가 편해졌고 확실히 수락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포포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개인 프리랜서가 많으시면은 해주고 싶은 말이 지금 프리랜서 시절에 개인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촬영팀의 크루로 들어가거나 회사 촬영팀으로 들어가면 이 아티스트들하고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이 저 위에 올라가서 PD급 되거나 감독급 돼야 뭔가 말이라도 섞어볼 수 있지. 근데 그것도 말만 섞지 뭐 연락처를 딴다든지 DM으로 뭐 보낸다든지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하는 순간 사업을 접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수준이기 네, 때문에 그 하는 순간은 완전 업계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개인 작업을 했을 경우 이제 저는 사진 백그라운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사진은 1대1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보자 했을 때 흔쾌히 응해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하다 보면 이제 친분이 생기고 이제 그게 여러 작업을 다른 모델들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모델 풀이 넓어지는 거죠. 저는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제이님이 빠른 회차를 돌리는 걸로 네네.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결이 비슷해요. 저도 빠르게 모든 걸 해보는 이런 성격인데 저 이제 제이님이 모델 작업을 할 때 초창기에 저도 이제 모델 작업을 막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따라가서 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뭐죠? 정말 휘뚜루마뚜루 찍는 것 같은데 일정 컬 이상은 항상 뽑아주는 그걸 보고 이게 하나에 너무 많이 공을 들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찌됐건 작업 횟수 자체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초창기에는 일단 워낙 말씀하신 대로 포폴이나 뭐가 없으니까 일단 많이 해보고 빨리 사이클 돌리면서 그렇게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찍다 보면 스킬 레벨이 어느 정도 통용할 수 있는 대로 쭉 올라오다가 그렇죠. 성장이 멈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업에서 먹히는 레벨까지 올라오면 그냥 거기서부터는 그 실력의 차이가 뭐 얼마나 크다 아니다를 유무를 가리는 게 무의미해요. 지금 수많은 촬영 감독님들 계시고 하면은 잘 찍는다고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 다 잘 찍으세요. 포토그래퍼도 잘 찍는 애들은 그냥 계속 잘 찍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의 차이인 거고 누가 어떤 유행을 먼저 선도했냐에 따라서 인지도를 얻고 유명세를 타고 하는 게 많아서 결국 스킬은 그렇게 하다 보면 느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막 그 무조건 N수를 늘려야지 보다도 어느 정도 먹히는 스킬에 도달해야겠다까지가 맞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도달을 했으면 그 뒤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더 이제 그 위에 자기만의 어떠한 예술적 세계관을 표현을 한다든지 작품을 위해서 한다거나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무조건 많이 찍어라 그렇죠. 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항상 실력이라는 게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엄청 빨리 늘다가 이게 성장이 더뎌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슬럼프를 겪으시고 네. 그게 어떤 분야든 그리고 이제 뭐 그만두거나 그 슬럼프를 넘고 이제 좀 어나더 레벨로 넘어가거나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이님이 어떻게 모델들이랑 작업하는지를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이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쉬지 않는 그 조크.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들이 네.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네. 그 제이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개드립을 던지는 게 사실 딱히 재밌진 않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뭔가를 말하는데 실소를 짓게 만드는. 근데 어찌됐건 끝나고 나면 모델이 즐거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다음에 작업할 때도 수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촬영장 가면은 그 총 감독님이 되게 무겁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긴장하고 뭐 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기애애한 경험 그 현장을 많이 주도하는 편인데 즐거워야 된다는 게 일단은 제 그 모토이기도 했던 게 개인 작업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A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저랑 작업을 하는데 제가 예술원이 추천해가지고 작품에 몰두하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셔터만 찰컥 하면서요. 여기서 도세요. 찰컥 하면 모델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나? 리액션이 하나도 없고 모델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힘들고 그 사진 찍는 촬영이나 영상 찍는 촬영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그냥 즐겁게 논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창작자 입장에선 준비해야 될 게 그거를 내가 이 아트를 건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를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얘한테는 눈치 못 채게 그냥 놀면서 찍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온갖 시뮬레이션이 다 들어가죠. 그렇죠. 빛 보고 구도 보고 행인 컨트롤하고 배경 컨트롤하고 야외 촬영이라면 그렇죠. 등등등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만든 그 컨텐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쉴 새 없이 개드립을 던지지만 네. 입은 말하고 눈은 어디서 뭘 찍을 건지 계속해서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네. 어떤 포즈 어느 장소로 갈지 그거 다 해야 맞아요. 되고 얘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얘가 그렇죠. 당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한 예로 이 그 패키지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한때 그 모델들하고 이제 촬영을 할 때 제 차에 그 일단은 준비물이 생리대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한다고? 스타킹도 깔별로 검색, 살색 어떻게 보면 걔네 필수가 그거거든요. 근데 머리끈, 그 다음에 선블락, 선스틱 그리고 그
화장 지우는 거 있죠, 뭐죠, 클렌징 티슈 등등 아예 패키지를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변수를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다 그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편한 슬리퍼, 왜냐면 촬영하겠다고 하면 이제 키 커 보이고 몸에 좋아 보이고 힐 신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중교통 타고 오는 애들은 또 이게 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근데 모델 중에 진심인 애들은 그냥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걸 봤는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인 모델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면 일단은 스무드하게 돌아가죠. 네. 그렇죠. 제이님이 보면은 유독 이제 또 모델들하고 1대1 작업하고 하시니까 뒤에 또 친해지는 모델들이 많더라고요. 전 사실 제일 놀랬던 게 모델하고 해외 이제 촬영 가도 1대1로도 가시고 너무 근데 좀 누가 봐도 남매 같은 그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한 거 보고 정말 리스펙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때 그 소문이 이상하게 돌았어요. 맞아요, 알고 JN이 있어요. 재벌이다. 그래서 게이다. 그 게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였지,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돈 주고 가는 거다, 막 진짜 별의별 이상한 소문이 다 들었었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선을 확실하게 긋는 스타일이고, 저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라 여자들한테 걸리면은 제 인생 박살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선을 확실히 긋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뭔가 여행 파트너인데, 저는 사진과 영상을 찍을 줄 알고 얘는 그냥 예쁜 것 뿐이에요. 편해요. 모든 게 다 엠빵이에요. 방은 알아서 하고, 에어비앤비면은 방 나눠지는 네 방 내 방 쓰고. 그러니까 여행 파트너의 개념이고, 이제 갔을 때 이제 재밌게 즐겁게 이제 뭔가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건데, 대신에 이제 여행지에 가서 그 이제 포토가 남자고 아니면 영상 작가가 남자고 모델한테 이제 빠지는 경우는 조심해야지. 거기서 행여나 실수로 너가 좋아해서 고백하는 상황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바로 매장이에요. 바로 매장.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고백으로 혼내주는 건 약간 그래도 뭔가 좀 한국에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좋아하면 사석에서 만나서 해야지. 저는 뭐 하지도 않지만 어찌됐건 이해하겠지만, 뭐 모델이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외국이라던가 저 모델은 속으로 족같다 이럴 걸. 촬영장에서라던가 알아서 삐소리 해주는 거죠. 유튜브니까 괜찮아. 유튜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치사하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뭐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엔 워낙 또 근데 이거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모델이 작가를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쁘다는 거 본인이 알고 해외 나갔는데 자기가 핸드폰으로 찍기가 힘들고 뭐 같이 간 여자 친구가 못 찍는 애면 사진 작가를 불러요. 호구 같은 사진 작가를 불러서 걔는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찍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 모델이 포토나 영상 작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꽤 근데 있어요. 사실 뭐 그게 윈윈이 되면은 사실 뭐 악용한다기보다 나도 알고 가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알고 가면 상관이 없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래요? 네. 가봤던 나라면은 절대 안 가고요. 안 가본 나라고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면 어차피 내가 여행 가는 김에 보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다 가본 나라고 여행을 안 가도 되는 나라를 굳이 또 갈 필요는 없죠. 이게 아니면. 그렇죠.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한쪽 사이드로 밀리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다. 반대 경우도 무조건 있다. 네. 뭐 어쨌든 모델들하고는 작업을 어쨌든 항상 즐겁게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이님은 굉장히 짧게 찍으세요. 시간 자체를 길게 안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길게 하는 것도 잘 하시겠지만, 그냥 빨리 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있는 지형지물 이용하고 상황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또 작업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예술혼을 태우게 되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 찍고 저것 찍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상 찍으시는 분은 풀바클 다 따고 거기 무빙도 따고 인서트도 따고 하면은 시간이 꽤 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편집 때 활용을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편집의 기조를 정하고 나오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면 찍지 않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안 찍자, 디지털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주의에서.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짧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그 모델이 나랑 다시 작업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제 첫 촬영 경험이 좋아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첫 촬영 경험이 진짜 힘들었는데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모델일수록 그렇게 가야 되고, 근데 이제 모델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게 설렁설렁 찍어서 결과물이 안 좋았다라는 인식이 바뀌면 그대로 그렇죠. 나가리. 그것도 네. 나가리 그죠. 네, 그래서 소통 잘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나중에 좀 물을 익었을 때 가능한 얘기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터득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이님은 영상 작업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 만약에 모델이랑 촬영을 할 때 영상을 촬영할 때랑 사진을 촬영할 때 차이가 있나요? 뭐 그냥 통합적으로 뭐라도 생각나는 어떤 영상과 사진의 차이. 영상하고 사진의 차이는 그러니까 사진은 한 장에다가 압축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한 장에다가 최대한의 압축을 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뷰티까지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 장에 다 압축하다 보니까 찍을 때 고려할 게 많아요. 고려할 게 많고, 대신에 수정이 조금 더 포토샵이라든지 조금 더 그 용이한 부분이 있고, 네. 영상은 전반적인 톤앤무드와 음악과 그리고 컷 편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은 조금 더 찍을 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안 찍어야 되니까 그 한 프레임을 위해서 쏟아붓기보다도 얘를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뽑아내지? 이라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러니까 편집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항상 결국엔 맞아요. 셀렉과 편집을 염두에 두고 찍는 거라서 그게 공통점이자 대신에 차이점은 한 장에 몰빵을 해야 되는 압축적인 표현의 사진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텀을 두고 영상으로 표현되는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진을 찍다가 포즈 좋고 할 때 잠깐 멈춤을 시켜놓고 사진 건질 거 건져놓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하고 영상 모드로 돌려서 영상을 따요. 맞아요. 그래서 제이님이 약간 사진과 영상이 다 잘 되는 밸런스 좋은 바디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진, 영상. 저는 이제 아까도 비주얼 컨텐츠라고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사진, 영상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진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바디여야 되고 영상도 어느 정도 바디가 받쳐줘야 되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바디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정말 선택의 기로가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네네. 영상만으로 네. 먹고 살래, 네. 사진만으로 먹고 살래. 무조건 하나만 해야 돼요? 네. 정말 반반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지금 영상의 시대인데 영상을 하는 게 맞죠. 영상 쪽으로. 네, 영상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영상을 해도 유튜브 썸네일 바꾸려면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캡처가 있으니까. 캡처 퀄리티 떨어지잖아. 그렇죠. 뭐 어쩔 수 그렇죠. 없죠. 뭐. 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니까 뭐든.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봐도 이게 많은 모델분들이 제이님이랑 많이 찍고 싶어하세요. 뭐 가까운 곳에서부터 제 친여동생인 달씨님부터도 언제 제이님이랑 찍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사진이나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모델 구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사실 저도 예전에 사진을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창 풍경만 찍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지. 한국에서 사진으로 이름을 날려보려면 인물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모델 풀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네, 사진을 먼저 시작하라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1대1 기회가 많아서 네. 이렇게 뮤즈를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상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영상은 크루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연출하는 사람 그렇죠. 다 따로 있다 보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그 라포를 형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모델하고 배우하고. 그래서 뭐 감독급쯤 되고 캐스팅 디렉터쯤 되면 뭐 어떻게 보면은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하고는 이제 배우들이나 이제 모델들이 소통이 되는데, 만약에 스태프 1로 있었다 하면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작업을 하려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어떤 사진이든 영상이든 혼자서 뭔가 기획 촬영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놓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모델풀 늘리기가 힘들다.
모델 입장에서는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건지고 싶은 게 그건데 그거를 어느 정도 담보를 해줘야 모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구 아니고서는 네 그걸 좀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제이님이 사진이나 영상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뭐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막 시작해서 업을 하고 싶으신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있을까요? 팁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알아? 되게 어떤- 많은데.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네. 그 결과물에 대한 거에 어떤 실력은 쌓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실은 이 작업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대인관계, 의사소통 그리고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게 그냥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니라 전문적인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걸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전 협의라는 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스킬 중에 하나라서 맞아요. 사전 협의와 그리고 협의됐던 거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퍼포먼스 등등등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 촬영 중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프로블럼 솔빙을 하느냐 이거는 논의의 문제고 실은 짬바가 어느 정도 쌓여야 가능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요걸 말해주고 싶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짓궂은 질문을 하자면 네 뭐든 다 하세요 뭐. 제이에는 네. 모델빨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모델빨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델빨이에요. 네. 이게 피사체 빨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흔히 보지 않는 피사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가서 뭐 산토리니를 찍는다. 이 네. 피사체가 이미 색다른 거고 예뻐요. 네. 이국적이고. 네. 그러니까 꽃을 찍으면 꽃인데 똥을 찍으면 똥입니다 여러분. 똥을 아무리 조명을 아리를 갖다 붙여놓고 뭘 해도 똥은 똥이에요 여러분. 꽃을 찍으면은 꽃처럼 예쁩니다. 근데 이제 실망하는 건 뭐냐면 꽃인데 꽃이 평소 때보다 안 이쁘게 나오면은 이제 욕을 먹죠. 그러니까 뉴진스인데 뉴진스를 예쁜데 더 예쁘게 찍었어. 그러면 인정받아요. 네. 근데 뉴진스인데 못생기게 찍었어. 그러면 팬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요즘에 뉴진스 맞아요. 좋아하시나봐요? 저는 걸그룹 예쁜 사람들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쨌든 네. 모델빨이 맞다. 모델빨이죠. 네, 모델빨이죠. 모델이 이건 뭐 방송하시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을 찍어도 그 분량을 뽑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퍼포먼스인 거잖아요. 퍼포먼스 뛰어난 사람 찍으면 모든 게 다 편합니다. 맞아요. 광고주도 클라이언트도 모두 시청률도 다 좋아요. 그런데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만 있는 사람들을 찍으면 아무리 막 좋은 조명에 좋은 스킬에 좋은 편집을 갖다 놔도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은 나오는 배우, 아티스트, 모델들의 퍼포먼스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드라마 제가 예전에 드라마 회사 다닐 때도 정말 연기가 안 되는 게 얼마나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맞아. 연기 안 되면 네. 리테이크 오지게 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동의를 하고 이제 얼추 마지막 질문 해보려는데 네. 제이엔에게 모델이란? 이거 어느 법의로 얘기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주세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코월컬 네?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면 네. 제 친한 지인들 중에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왜냐면 어떻게 됐던 간에 인연이 돼서 알고 지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업이 아닌 외적으로도 고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만남이 있어서 뭐 고맙다고 밥 살 경우도 있고 그냥 수다 떨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대해서 그냥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진 거고 필드가 이제 같은 필드이고 비슷한 필드일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외에도 많은 그 창작자분들이 뭐 친한 모델들도 있고 뭐 배우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뭐 저만의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서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를 다하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뭐 얼마든지 모델들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질문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사실 저는 사진이 뭔가 정체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이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이님이 인물 사진 보정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1대1로 그때 약간 1타 강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엔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바리에이션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사진에 대해서 좀 많이 성장했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지금 사진을 많이 찍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많은 어떤 좋은 기술들을 좀 유튜브에 네. 구독자분들한테도 좀 풀고 열심히 좀 저는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 그 뭐지? 아니 하는 게 어떨까? 너무 안 하시니까 유튜브. 하면은 욕 먹을까봐. 왜요? 별것도 아닌데 네. 뭔가 위세 떤다, 유세 떤다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는 거야 문제는 없는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그 뒤로 그래도 모델분들한테 저는 영상이 메인이지만 사진을 간간히 찍어서 주면 그 전에는 전혀 포스팅을 하지 않는 사진이었는데 이제 모델분들이 한두 개씩 포스팅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제이님도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는 열심히가 아니라 네 자주 하겠습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나 이제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안 올라오죠.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네. 조만간 원렌즈 챌린지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달씨 씨 한번 봐야죠. 달씨 한번 네. 모셔가지고 네. 원렌즈 챌린지로 네. 각자 렌즈 하나씩 들고 시간 제한을 두고 촬영 한 번씩 해서 또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제이님 정체돼 있는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은 네. 또 좋은 팁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밥 먹으러 불러주셔서 가자. 감사합니다. 네. 가자. 로바 뿅.